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모스펫을 배울 겁니다. 모스펫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네, 필드, 이펙티브, 트랜지스터의 약자로서 모스펫이라고 부릅니다. 모스라 필드 이펙티브 트랜지스터, FET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트랜지스터의 종류다라고 보면 되고요. MOS라는 거는 이 모스펫의 생김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이 그림이 모스펫의 크로스 섹셔널 뷰인데요. 이쪽 얘를 이 터미널을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게이트는 옛날에는 메탈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폴리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메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메탈, 그다음에 여기가 옥사이드, 대체로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미컨, 반도체죠. 여기서는 N웰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엔도핑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MOS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 스트럭처를 가진 트랜지스터다, 팻이다 라고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스펫은 어떻게 동작하느냐를 해보면, 아까 BJT를 잠깐 배웠었는데요. BJT는 베이스로 커런트가 흘러 들어가면 그게 증폭돼서 컬렉터로 나오는 그런 구조의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스펫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모스펫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 이 MOS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 여기를 보시면요, N, 그 다음에 P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P입니다. 제가 P 타입, 그 다음에 다시 N입니다. 그래서 얘도 BJT랑 비슷하게 NPN이 이루어지는 두 개의 PN 정션을 가진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아까 위에서 BJT에서 봤을 때 한쪽은 N 플러스였고 한쪽은 N이었죠. N 플러스가 아니었죠. 근데 모스펫은 둘 다 플러스입니다. 즉, 둘 다 하일리 도핑된 디바이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둘 다 N 플러스, 이 모양 자세히 보시면요, 아까 BJT 때 잠깐 얘기했던 건데, BJT하고 다르게 모스펫은 아까 게이트를 얘가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얘가 소스, 얘가 드레인인데요. 드레인은 BJT에서의 콜렉터와 같고요. 게이트는 베이스, 그 다음에 소스는 에미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데, 이 소스와 드레인을 보시면, 과거가 아니죠. BJT에서는 에미터는 N 플러스, 컬렉터는 N이라서 얘네는 컬렉터와 에미터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디바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스펫에서 보시면 얘 소스하고 드레인은 둘 다 플러스고요. 생김새로 봤을 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스펫 같은 경우는 이 소스하고 드레인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스하고 드레인이 피지컬하게,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로 디파인 되는 것이 아니라, 모스펫 같은 경우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모스펫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가 P 타입이죠. 여기는 N 타입하고 N 타입입니다. 아까 BJT에서는 이렇게 이 한쪽의 PN 정션에서 커런트 흘려서 얘가 증폭돼서 다시 반대편까지 컬렉터까지 날아가는 뭐 그런 구조였는데, 모스펫은 그런 기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모스펫은 드리프트 커런트에 기반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면요, 특히 여기는 N타입, 요거를 N타입 모스펫에서 NMOS라고 부르는데, NMOS의 경우에는 게이트에다가
포지티브한 전압을 걸면요. 여기에 전공이 쌓이겠죠? 그럼 얘는 전자를 끌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P타입입니다. P타입은 전공이 많은 타입이죠. 원래는 전공이 잔뜩 있는 타입이었는데 우리가 전압을 게이트 쪽에다가 포지티브한 전압을 걸면 요 P 서브스트레이트 안에 있던 얘가 물론 P섭이기 때문에 전공이 많긴 하지만 전공이 메이저리티 캐리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리티 캐리어로 전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들이 요 전개 여기에 생성되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전자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초에는 요 끌려온 전자들이 여기 존재하고 있던 전공들과 리컨비네이션을 해서 여기가 이제 디플리션 리전처럼 생기게 될 거고요. 아예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디플리션 리전처럼. 그러다가 점점 더 전압을 올리면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을 올리면 이제는 전자가 전공보다 더 많아져서 얘가 원래는 P타입으로 시작했으나 얘가 N타입처럼 동작하는 그런 리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인벌전이라고 부르고요. 왜냐면 P타입 세미컨덕터였는데 어느 순간 N타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걸 인벌전이라고 부르고요. 요 인벌전이 되는 순간부터는 얘도 N타입, 얘도 N타입, 얘도 N타입이죠. 그래서 그냥 얘는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얘네가 완전히 쇼트 되는 건 아니고요. 요 N 플러스도 마찬가지지만 도핑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도핑 농도에 따라서 저항이 내려가긴 하지만 완전히 0이 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게이트에다 양의 전압을 걸면 전개가 생기고요. 그 전개로 인해서 전자들이 끌려오고 그 서페이스 쪽에 끌려오고 그래서 걔가 끌려온 전자들에 의해서 얘가 P타입에서 다시 N타입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N타입이 되고 나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이 P타입이었던 게 N타입으로 변함으로써 마치 그냥 N타입 하나짜리 세미컨덕터가 되는 것처럼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소스하고 드레인은 물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압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엠모스 같은 경우는 드레인이 더 높은 전압인 노드가 드레인이라고 불리고요. 피모스 같은 경우, 피모스는 요 그림이 보이는 건데요. 피모스 같은 경우는 요 소스하고 드레인이 P 플러스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 단계에 있는 게 N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N웰이라고 써 있죠. 얘는 N 타입이고요. 이런 식으로 PNP의 구조를 가지는 걸 피모스라고 부릅니다. P타입 모스펫이라고 부릅니다. 피모스 같은 경우는 드레인이 낮은 전압이 되게 됩니다. 피모스 같은 경우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퍼레이션은 엠모스랑 똑같습니다. 다만 얘는 게이트에 네거티브한 전압이 걸려야겠죠. 네거티브한 전압이 걸려서 얘가 생성되는 전개에 의해서 이쪽으로 전공들이 몰려들 거고요. 그래서 얘는 원래 N타입이었기 때문에 전공들이 처음에는 리컨비네이션으로 이제 디플리션 리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온 전공들이 얘를 P타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P타입 세미컨덕터처럼 도통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볼을 모스펫 심볼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생기는 건 보통 디지털에서 많이 쓰이는 심볼입니다. 원래 아날로그에서는 보통 BJT의 그 심볼을 따라서 소스 쪽에다가 화살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는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여기 요 원도 없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텍스트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면 우리가 왜 이 화살표가 필요했냐라고 하면 에미터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 모스펫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스하고 드레인은 전압비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경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스하고 드레인을 나눠놓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요 MOS 같은 경우는 파지티브한 전압이 걸려야 켜지는 거기 때문에, 파지티브한 전압이 걸려야 채널이 생성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여든 표면에 모여든 요 전자 혹은 요 교기회선 전공이죠. 일렉트론 아니면 홀은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이 채널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MOS 같은 경우는 파지티브한 전압이 걸려야 되고, PMOS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한 전압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디지털 회로 논리 설계를 배웠다면 아시겠지만, 요 디지털에서 요 동그라미는 낫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트가 MOS 같은 경우는 1이 들어갔을 때 켜지기 때문에 우리의 얘는 그냥 정방향인 거고요. 근데 PMOS 같은 경우는 0이 들어가야, 네거티브한 전압이 들어가야, 즉 제일 낮은 전압인 0V가 들어가야 켜지기 때문에 얘는 그 모스펫 앞에 낫을 붙인, 동그라미를 붙인 이런 심볼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요즘은 이런 요 심볼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화살표로 PMOS를 그려놓으면 좀 헷갈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회로가 복잡해지면 이 화살표가 어디로 들어간지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좀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중요한 컨셉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모스펫을 잘 그려보면요, 여기는 플러스고요, N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게이트, 여기는 옥사이드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엠모스입니다. 엠모스고요. 여기다가 전압을 걸면 처음에 전자들이 올라오면서 디플루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전자들이 올라오면서 얘가 인버전이 되면서 채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채널이 생기기 전에는 이 모스펫은 전류를 흘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는 3터미널만 했는데 실제로는 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바디라는 게 있는데요. 바디가 뭐냐면 여기가 아까 P타입의 서브스트레이트였죠. 이 P섭에 가하는 전류를 바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P섭 자체가 바디입니다. 이 바디에다는 항상 최저 전압을 걸어줍니다. 보통 이제 모스펫을 사용한 회로에서 최저 전압을 VSS라고 부릅니다. S는 소스의 약자겠죠. 그래서 VSS라고 부르는데 얘가 최저 전압인데 항상 P섭은 VSS에 걸어줍니다. 물론 이거는 아날로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P섭은 우리가 낮은 전압을, 굉장히 제일 낮은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P타입인데 얘가 낮은 전압이죠. 가장 낮은 전압이죠. 그러면 얘네 둘은 리버스 바이어스입니다. 얘네 둘도 리버스 바이어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커런트가 흐를 수는 없어요. 소스하고 드레인에서 그 바디 쪽으로는 커런트가 흐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이 형성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흐를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채널이 생기느냐 안 생기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채널이 생기는 그 시점, 요 채널이 생성되게 하기 위한 최소의 전압을 우리는 스레숄드 볼테이지라고 부릅니다. 볼테이지, 그리고 얘를 VTH라고 표현합니다. 스레숄드 볼테이지는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가장 중요한 컨셉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모스펫의 그 캐릭터리스틱을 나타내는 데서요. 그래서 이 VTH라는 단어는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스레숄드 볼테이지, 채널이 생기기 위한 전압이다. 뭐 PMOS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이 생기기 위한 최소의 전압을 나타낼 건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MOS는 네거티브한 전압이 걸려야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요 폴라리티가 MOS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볼 모든 캐릭터리스틱은 MOS하고 PMOS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일하냐면, 모든 전압값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MOS하고 PMOS는 항상 동일한 비헤비어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PMOS도 다 똑같이, MOS만 공부하면 PMOS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전압값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PMOS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전류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스펫의 심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볼에서도 좀 나타내는 건데, 게이트는 어디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쵸? BJT는 아까 요 에미터하고 콜렉터가 있으면 이렇게 그랬었죠? 베이스는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BJT는 베이스에 들어온 전류를 증폭해서 컬렉터로 흘려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베이스에 반드시 커런트가 흘러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심볼에서도 인디케이트 된 것처럼 이 모스펫이라는 거는 게이트로 커런트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기억나죠? 게이트가 밑에 인슐레이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가 절대 흘러갈 수 없습니다. 물론 AC 커런트는 흐를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는 AC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DC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커런트가 안 흐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커런트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런트를 얘기할 때 게이트로 흘러가는 커런트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커런트는 뭐냐면 소스에서 드레인 혹은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커런트, MOS니까 드레인에서 소스로 가야겠죠. 이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커런트, 요것만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까 모스펫에 봤던 것처럼 게이트의 전압을 바꿔야 드레인 소스까지의 커런트가 흐를 수 있는 메커니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레인과 이 모스펫이, 트랜지스터가 다 그렇지만 모스펫이 재밌는 건 드레인에서 소스까지 커런트가 흐르는데 이 커런트 양을 게이트의 전압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스펫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여기는 트랜스컨덕턴스라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게이트인데 바뀌는 건 드레인에서 소스까지의 전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스펫에 흐르는 드레인에서 소스에 흐르는 커런트를 쭉 한번 봅니다. 그럼 어떤 식의 비헤비어가 나타나냐면, 일단 VGS 하고 IDS, 드레인 투 소스 커런트입니다. 게이트 투 소스 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VGS를 올리면 ID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ID는 VG를 높일수록 채널에 걸리는 들어오는 프리 캐리어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프리 캐리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곧 전류가 높아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런 비헤비어를 갖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VDS와의 관계입니다. 사실 VGS와 IDS는 뭐 그렇게까지 막 특별한 비हे비어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요. VDS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 게이트에 의해서 저항이 바뀌죠. 드레인트 소스 저항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트 소스 커런트는 게이트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트 소스를 바꾸면 전류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왜냐면 저항이 줄어드는데 저항이 줄어들었는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쭉 찍어 보니까 커런트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요 반원을 그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피팅을 했더니 이런 수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런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VGS에도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VGS에 관계가 있고 또 VDS에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 얘를 쭉 찍어 보니까 이런 파형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VDS가 올라가면서 커런트가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뭐 사실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이퀘이션을 쭉 따라가면 프로젝션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내려가는 걸로.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압이 증가했는데 전류가 감소하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디바이스는 세상에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새로운 게 나오면 뭐 항상 이렇게 절대적인 표현을 쓰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해야 돼요. 근데 이 이퀘이션을만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은 요 피크 포인트 이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류는 내려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피크 포인트 이후, 요 피크 포인트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얘를 미분해서 이 id가 0이 된, 이 VDS에 의해서 미분을 하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디냐면 VDS가 VGS-VTH와 같은 지점. 이 지점이 피크 지점입니다. 자, 피크를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비헤비어가 커런트가 바뀌나를 봤더니 얘가 되게 일정하게 계속 가더라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으로는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실제로 커런트를 보니까 VDS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VDS 영향이 거의 없더라 라는 게 모스펫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피크 포인트 이후로는 요 VDS에다가 VGS-VTH를 집어넣은 그 값이 쭉 유지된다. 그래서 요 수식이 됩니다. 이 수식은 이 위에 수식에서 아래 수식으로 내려가면 때 여기다 VDS는 VGS-VTH를 대입하면 이 수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봤고요. 자, 그러면 요 뒤에 이 텀은 뭐냐? 이 텀은 뭐냐 하면요. 아까 잠깐 그렸지만 VDS하고 IDS를 그려 놓으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멈춰서 쭉 가더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는 얘가 완벽하게 평행한 게 아니라 살살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되게 리니어하게 올라갑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거지만 전압이 올라가는데 전류가 안 올라가는 디바이스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스펫이 약간 비헤비어가 조금 완전 거의 커런트가 거의 안 변한다고 하지만 VDS가 증가하면 커런트가 증가하는 건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헤비어를 보였고요. 근데 얘는 되게 리니어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비헤비어 여기서 이 뒷단으로부터 완전 평행이 아니라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가는 그 비헤비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 기울기를 람다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 비헤이비어를 나타내는 건 쇼 채널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건데, 얘가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n 플러스 n 플러스 하고 게이트죠. 그래서 채널이 생기죠. 이렇게 채널이 생겨야 되는데, 이거는 아이디얼하게 우리 게이트에 전압을 걸고 과디가 그냥 0V일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VDS, 여기 DRS라고 합시다. VDS에 전압을 가하면요, 드레인이 높은 전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쪽에 높은 전압을 가하고 소스 쪽에 0V를 그냥 가한다 라고 하면요, 얘가 플러스 전압을 가졌고 여기도 플러스 전압이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얘하고 얘 사이에 전압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은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좀 약해집니다. 그렇죠? 요 드레인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BDS를 걸면 실제로 채널은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채널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소스 쪽은 두껍고 드레인 쪽은 얇게. 그러다가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 전압을 능가하는 순간부터는 여기서 생기는 필드가 더 이상 디렉션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디렉션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디렉션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전압을 증가하게 되면 이쪽에선 더 이상 채널이 생기지 않고요,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해서 여기서는 VD가 VG보다 높은 거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이 채널이 생성되기 위한 최소 전압이라는 게 있죠. VTH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VD가 VG-VTH보다 커지기만 하면 어쨌든 채널은 인버전 레이어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생기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요 전압보다 요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드레인 쪽에는 채널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채널도 어떻게 보면. 그럼 채널에서 저항이 랭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곧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고요. 그래서 커런트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요 일련의 현상을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커런트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커런트가 증가하는 양을 모델링한 게 요 람다 VD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보스펫의 비헤이비어가 여기를 기점으로 비헤이비어가 서로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얘네를 리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VDS가 충분히 낮은 조건에서는 우리는 트라이드 리전 혹은 리니어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트라이드 뭐 둘 다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리니어로 쓰일 때도 있고 트라이드로 쓰일 때도 있고, 그래서 둘 다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리전에서는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아까 BJT에서 세츄레이션 리전 배웠었죠. 그죠? 그때 세츄레이션은 그냥 둘 다 포워드 바이스가 되는 경우를 세츄레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스펫에서는 이 커런트가 커런트가 이제 증가하지 않는 그런 비헤이비어를 가질 때를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이런 커런트를 보이고요, 트라이드 리전에서는 이런 커런트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